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슈팅스탁 1부, 지금 7시 출연 진행을 맡게 된 주식설전,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도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님. 네. 예,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중요한 이벤트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일단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도 있고 그렇죠. 바로 이제 다음 날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보폭을 맞춰줄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또 독자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다 보면 이게 후폭풍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정말 좀 심각해지면 파산하는 기업이나 가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기준금리를 좀 미국과 맞춰서 올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게 좋을지 사실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한 0.5%포인트 올린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또 판을 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또 전문가님들께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헬스 금통위는 또 베이비 스텝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FMC 의사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하시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잖아요.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만큼 또 소비가 될지가 다음 달에 있을 연준의 또 FOMC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으니까요. 또 얼만큼 이 소비력을 보여줄지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정보는 이 노란톡에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첫 장이었던 오늘 양시장은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죠. 이에 따라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가 급증하고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보다 16.7%나 급감하면서 부진한 수출 실적도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장 1.02% 빠진 2,41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500포인트를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조 9천억 원가량의 거래 대금이 찍힌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다 홀로 매도했습니다. 예시총 상위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파란불을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반도체 대형주를 위주로 매수했고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고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1.8%, 2%가량 빠진 71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단독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4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희상끌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기관이 모두 2차 전지 종목을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4원 40전 오른 1,354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이러한 환율의 흐름이 오늘 외국인의 비우호적인 수급 여건을 형성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한국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잘 긴장을 한 상태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과연 뭐 베이비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고 빅 스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2월은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마녀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369, 12월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달이 아니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369, 12월을 제외하고 1년에 8번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12월은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는 데 비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꽤나 벌어져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라든지 환율 방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금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12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정말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뭐 2단계 내지 3단계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환율 방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과연 많이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적게 올려야 되느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결국 이제 이자 부담이라든지 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파산하는 이 기업이나 가게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하고 국내 상황에 맞춘 대응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만큼 오늘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주도 면밀하게 시장 분석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베테랑 전문가님들과 함께 첫 번째 썰전 주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그린 수소 생산 역량을 올리겠다.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빈살만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최근에 네옴시티 네. 얘기도 많고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다 다 할 수 있는 남자다 해서 뭐 빈살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런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이 산업 협력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 산업이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이번에 탄소 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좀 친환경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었던 그런 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친환경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그간 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실제로 시세들이 막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에도 이제 많이 상승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는데 탄소 중립 혹은 뭐 탄소 포집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쪽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더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미래 가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활약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요즘에는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자막에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하고 또 의결했다라는 오늘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거는 탄소를 포집하는 그 포집 역량을 2025년도까지는 한 연 7만 톤 정도로 이제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2030년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연간 대략 뭐 1,000만 톤 수준으로 굉장히 좀 급격한 그런 발전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오늘 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포집 이후에 또 세계 최대 규모로 저장하는 저장소를 좀 만들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또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최근에 빈살만이 방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네옴시티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차익 물량들이 빠지면서 대밀리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부각이 되지 못했었는데 들어와서 이제 뭐 나오는 멘트들이라던가 아니면 뉴스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탄소 포집 관련된 이런 테마와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에 가깝죠. 빈살만이 방한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희망하는 그런 이제 수주 분야도 있을 거고 빈살만이 먼저 입에서 그 얘기를 좀 꺼내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이제 밝혔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소 에너지 쪽이고 두 번째가 탄소 포집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형 원자로 SMR 원전 뭐 관련된 얘기들을 같이 좀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살만 방한 이후에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KC 코트레일이라는 기업은 얘기가 나온 이후로 하루 만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빈쌀만 쪽에서 먼저 그 협력을 희망한 부분, 그다음에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뭐 얘기와 대화가 더 나갈수록 좀 서로 이슈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같이 좀 가까워지는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무궁무진한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일단은 그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각이 된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와 연속적인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유니드라던가 뭐 기타 다른 종목들이 테마를 가지고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테마주는 될 수 없지만 많은 뭐 SK케미칼이라던가 대기업들도 이쪽 이제 탄소 포집으로 뭐 새로운 좀 투자처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또 준비를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가까이 지금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도 친환경 쪽에서 우리가 탄소 포집 쪽으로도 눈여겨볼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이슈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쪽에서 이제 종목을 하나 좀 선택을 해왔으니까 끝까지 또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또 브리핑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포집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KC 코트레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 유니드라는 종목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현재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뭐 악재로 인한 거래 정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슈 때문에 유니드가 지금 잠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됐을 때 그런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만큼 저도 지금부터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적풍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현재 뭐 그린 수소 역량 올린다, 뭐 이산화탄소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저장한다 이런 얘기가 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에너지 쪽 분야에 이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 분야가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좋은 건 누구나 아는데 과연 지금부터 투자해 볼 만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에 이 수소 이슈가 원래 우리 정부 원래 정책적인 부분으로도 호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네옴시티 때문에 조금 더 부각된 게 있죠. 그렇죠. 네옴시티가 워낙에 핫했었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건설주로 시작했던 네옴시티와 이 사우디 이슈가 지금 막 퍼져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뭐 5G까지도 연결이 되는 등 그렇게 확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네옴시티 이슈 때문에 이 수소 이슈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사우디 쪽의 재료를 제외하면은 사실 볼만한 테마가 거의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정치권의 이슈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뭐 볼만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쪽에서 어떤 얘기 작은 거 하나만 나와도 시장이 바로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수소 이슈도 일단 지금은 사우디랑의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좀 힘이 붙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12월 11일입니다. 다음 달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개정된 수소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 수소법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린 수소, 어떤 청정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제 수소 재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풍력 같은 업종에도 같이 이제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비드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다가 이제 풍력 태양광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풍력 관련주들이 요즘에 뭐 조금 올랐어요. 바닥에서 살짝 올랐는데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비하면 아직 저는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은 장기 투자로 저는 적극 추천을 좀 드리고 사신 다음에 이거 하루 이틀 안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한 달, 두 달 단위 또는 1년, 2년 단위로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친환경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분야 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다음 달 12월 11일에 개정 수소법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전에 한번 기대감으로 인한 수소 관련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들썩일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12월 11일 전후로 해서 그 이전에 미리 기대감으로 인한 수소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와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적풍 전문가님께서 또 이제 상한가 도전주를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적풍 전문가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다 보면 적풍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조금씩 주실 텐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거기서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가셔서요. 정답을 올려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여러분들 종목도 맞추셔서 받아가시고 커피 쿠폰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커피 쿠폰을 응원하면서 두 번째 주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로봇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로봇이라든지 이 AI 융합을 해서 같이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윤 정부에서 지금 로봇 일상화 시대를 서두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가 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또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과거 먼저 문재인 정권 때 들어서면서 수소 관련된 섹터라든지 이런 산업군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 윤 정부에서는 로봇 관련된 산업의 움직임 혹은 스마트 팩토리 쪽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줄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정책주로서 움직임을 쭉쭉 보여줄 수 있을지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문재인 정권 때 수소 관련주 올라간 것처럼 이번 네. 윤 정부에서 한번 로봇 관련주 급등 랠리 강하게 한번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로봇에 대한 얘기가 정부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약발이 크진 않아요. 그렇게 근데- 좀 이렇게 힘이 약하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삼전에서 한다고 했나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미래 먹거리로 로봇이랑 이제 인공지능 또 이런 것들, 메타버스 이런 것들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저는 삼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이미 정답지를 다 알려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꾸 옆에 이제 한눈이 팔리니까 결국 좋은 거를 사지 못하고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맞아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국가 로봇 경쟁력이 탑5,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 사이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로봇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드웨어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들어가는 두뇌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가 사실 올 초였죠. 올 초에 이제 한번 엄청난 급등이 좀 나왔었던 게 이제 1월 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CES라는 행사가 있죠. 그것 때문에 올 초에 로봇이 한번 크게 대박을 터뜨리고 지금 올해 이제 다가오는 다음번 CES에서도 로봇이 또 나올 텐데 여기서도 한 번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과 어떤 그런 일정적인 부분들이 좀 만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도 지금은 전기차 회사이지만 테슬라도 이제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좀 하게 되면서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은 로봇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로봇 관련주 이거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에 투자하신다면 이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종목 기대하셨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 상한가 도전주는 이제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테니까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꾸 이제 좋은 기업이라든지 이 방향성은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꾸 한눈이 팔리시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를 못 하신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로봇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종목에 여러분들 한눈 팔지 마시고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 여러분들 받으러 오셔야 되겠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방송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참여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과연 오늘 로봇,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어떤 기업일지 맞춰보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종목도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정부의 입김보다는 아무래도 또 삼성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정책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주가가 많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삼성의 행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비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뭐 사실 네. 수소나 이 친환경 에너지도 정말 최근에 핫한 이슈이긴 한데 네. 로봇이나 이 스마트 팩토리, 뭐 인공지능, 네.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코로나 전부터 이슈업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정말 또 갈 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딜레마에 좀 빠지는 그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수소 뭐 관련된 종목들, 예. 아니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로봇주들 이런 것들. 갈 건 아는데 그죠. 이게 언제 가냐 이런 문제잖아요. 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미래 성장 가치는 너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쵸. 이 기업들이 과연 안 갈 수가 있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지금보다 당연히 성장을 많이 해야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도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2차 전지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뭐 5년 전, 6년 전, 7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약간 지금 이런 분위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이제 로봇의 전략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뭐 사실 과거부터 뉴스가 뭐 이제 뭐 처음 나오는 그런 뉴스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로봇주들이 더 단기적으로 힘을 쓰려고 한다면은 그런 이제 자극적인 그런 모멘텀들이 좀 출해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1인 1로봇, 그러니까 1가정 1로봇 시대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발표들이 하나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이제 몇몇 종목들 뭐 그 로보티즈라든가 로보러브라든가 에브리봇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그런 플랜들이 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정부 쪽보다는 아까 이제 적풍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K로봇 ETF 출시라든가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인 모멘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제 이재용 이제는 회장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회장 승진이 되면서 이제 뭐 뉴삼성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제 삼성전자는 그 이제 뭐 AI 그다음에 뭐 로봇 산업 이쪽에다가 투자의 계획들을 좀 많이 해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발표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이제 단기적으로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늘 당장은 그런 단기 모멘텀이 다소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뭐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는 충분히 또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좀 그 로봇주들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인 단기 모멘텀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이 AI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도 과거부터 얘기는 나왔었지만 과연 언제쯤 올라갈지를 모르는 게 굉장히 좀 문제였죠. 우리가 2014년도부터도 사실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2020년도 들어서면서 2차 전지가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듯 과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 언제부터 움직임이 본격화될까, 언제부터 상승이 본격화될까는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하며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기업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코너 지금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앵커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막 이야기를 나눴던 로봇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상담이 도착해 있습니다. 적풍 전문가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로보로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750원의 비중은 40%. 오늘 종가가 6,550원이었고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로봇 관련주들 또 언젠가 한번 터질 수 있는 이슈를 늘 안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예전에 거의 뭐 대장주급으로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좀 보였었어요. 그 당시 거의 뭐 3,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엄청난 시세를 냈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CES가 있었어요. CES 가전박람회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로봇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죠. 올해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조만간 이제 1월 초에 1월 5일, 8일 요때쯤에 할 텐데 이번에도 저는 한번 미리 준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로봇 얘기를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삼성에서도 밀고 있는 사업이고 테슬라에서도 밀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흐름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사도 되는 가격대이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큰 문제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매수가 넘겨서까지 일단 보유하시는 걸로 일단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넘겨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다비드 전문가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4,000원의 비중은 40%. 일단 오늘 종가는 19,500원인데 한국전력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비중이 좀 상당히 높으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을 매매를 좀 하시면서 좀 경기 뭐 침체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뭐 방어적인 성격에서 뭐 경기 방어주 이런 성격에서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한국전력이 뭐 최근에 그 악재들이 좀 사실 굉장히 좀 많았죠. 뭐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뉴스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전기세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으나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실질적인 뭐 그 가치의 반영들이 좀 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좀 악재를 좀 안고 최근에 낙폭들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대략 비중 40%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더 해서 뭐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또 바닥을 다지고 하면서 뭐 오히려 이제 시장보다 좀 더 빠르게 살아나는 이런 이제 트렌드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단기간 안에 뭐 좋은 모멘텀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악재에 대한 내용들은 반영이 되었고 바닥을 좀 다지는 작업들도 좀 나왔고 거래량 늘리면서 전환하는 이런 포인트들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이거를 좀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멀리 보고 이득을 봐야지라는 느낌들보다는 저는 이제 낙폭이 좀 줄고 그다음에 매수가에 좀 부근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분할 매도로 다른 종목을 좀 이제 같이 찾아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매수가에서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방송 당일의 썰전 주제와 관련 있는 종목이라면 앞서 보신 것처럼 더 채택률이 높습니다. 방송 당일의 썰전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주제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썰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슈팅 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그리고 7시, 8시 1부, 2부 전문가님들의 팀 대결 누적 수익률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7시 출연진 1부 전문가님들과 8시 출연진 2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현황. 와, 1부 전문가님들이 앞서고 계셨는데 단숨에 2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300%를 돌파하면서 309.65% 누적 수익률 기록해 주셨습니다. 1부 전문가님들의 238% 누적 수익률을 훌쩍 앞서면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인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전을 그리고 격차를 벌린 점 역시 대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개별 수익률 순위 현황 만나보시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10.4%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성화이텍과 G2파워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S트래픽 최근에 철도 관련주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었죠. S트래픽부터 대성창도 나노신소재 굵직한 종목들 급등 랠리가 최근에 또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매도 종목 탑5 빨간불 잘 켜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만나보겠습니다. 자, 공대현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22% 조금 넘어서고 있고요. 현재 보유 종목 없이 매도 종목 탑5 한미글로벌부터 SBB테크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40% 조금 모자른 상황인데요.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수익 실현해 주시는 종목마다 아주 굵직굵직 하시죠. 코닉 오토메이션부터 원익 P&E, 푸른저축은행, 효성중공업까지 모든 종목 두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48.93%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JYP 엔터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도 뒤따라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모아데이터부터 버킷 스튜디오까지 단기간에 슈팅 나온 종목들도 있고 SM 엔터 종목 수익률도 눈에 띄네요.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겠습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1위를 끝까지 지키고 계셨는데 지금 5위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65.5% 기록하고 계시고요. 5종목을 모두 채워주신 상황입니다. 매도 종목 탑5를 보시면요. 모두 수익 실현을 기록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종목 없이 모든 종목을 수익 실현해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유지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다크헌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74%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연과 환경이 지금 5% 정도 수익 구간에 있네요. 매도 종목 탑5는요. 역시 히림이 1등 공신이고 대오에이의 수익률 철도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기간 슈팅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또 이제 STX도 수익 실현해 주셨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죠. 이후 종목들도 슈팅이 계속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3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1위까지 계셨는데 현재는 3위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1위까지 치고 올라갈지 현재 상위권 경쟁 치열합니다.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누적 수익률 76% 기록 중입니다. 매도 종목 탑5는 NC소프트가 1등 공신, 유신과 데모, 선진뷰티사이언스와 EV수성이 고르게 수익률을 강한 상승 흐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위, 신호주 대표님 중하위권에 계셨는데 2위까지 최근에 단숨에 치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웰크론 종목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 드디어 100%를 넘어서는 104.6% 기록해 주셨습니다. CJ, CGV 14.7% 수익 구간이지만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웰크론은 오늘 매도해 주셨네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면요. 현재 일진파워부터 무린페이퍼까지 최근 슈팅 나와서 매도해서 수익 실현 알차게 챙겨가신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웰크론도 마찬가지고요. 단숨에 또 2위까지 올라온 1등 공신 종목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100%를 넘어서는 신호주 대표님보다 더 많은 수익률. 와, 이주연 대표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누적 수익률 105%. 현재 오늘 풍국주정이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매도 처리해 주셨고 34.5%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아주 굵직하게 한 방
수익을 내주셨네요.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 네, 역시 엑토즈 소프트, 히림, 오늘의 이 풍국주정까지 합쳐진다면 이제 종목들 수익률 이제 굵직굵직하게 올라가는 건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들이 확실히 대장주 성격을 띠고 있긴 합니다. 과연 1위를 계속 수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제 종목 AS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주셨지만 최근 뭐 철도 관련주로도 급등을 한번 보여주셨고요. 먼저 이제 성우 하이텍과 에스트래픽 좀 봤으면 합니다. 에스트래픽은 또 이제 철도 관련주 움직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네. 사실 S트래픽 같은 경우는 뭐 철도 이슈 플러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쪽 이슈를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또 좋은 그림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S트래픽이 뭐 저는 이제 성우 하이텍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막에는 성우 하이텍이 좀 먼저 나오고 있어서 여기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사실 한 19% 정도의 시세가 하루 만에 좀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분할 매도도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좀 더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좀 장기적인 그런 좋은 점들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그 카톡방에서 리딩을 해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수익 내는 데는 뭐 충분히 좀 어려움이 없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바닥을 좀 다지고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은 좀 더 좀 높은 자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다음에 또 움직임들이 좀 나오면은 추가 대응하고 그 AS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G2 파워라던가 아니면 성우 하이텍이라던가 좀 올라간 자리에서 익절을 좀 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보유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차원에서 S트래픽 같은 경우는 뭐 매도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S트래픽은 뭔가를 좀 더 남겨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차트에서도 움직임이 좀 수상한 그림들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주가 관리하는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뭐 급등이 나왔었던 전기차 배터리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재차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매도했었던 위치보다도 더 높은 구간들을 좀 돌파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혹은 새롭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수는 이제 눌러주는 이런 음봉 매수가 좋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셔도 충분히 또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트래픽 최근 이제 철도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알차게 또 해주셨고요. 성우 하이텍 추가 급등 랠리가 나와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효성중공업 일전에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량주이기도 하고 흐름도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이긴 하지만 추가 급등을 또 노려볼 만도 한데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요즘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그쵸, 좋은 요즘 얘기 장세가 좀 나오면은 그렇죠. 네, 일단 챙기고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일단 저의 목표가도 참고하시지만은 일단 두 자릿수 이상 넘어가면은 일단 매도 준비를 좀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도를 좀 한 상황이고요. 그 지난번에 원래 제시했던 목표가가 8만 원이에요. 그래서 8만 원 거의 근처까지 저는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이 다시 또 하락을 해서 한 뭐 6만 원 초반이나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거기서 6만 원대 들어가서 또 7만 원 후반이나 8만 원을 노리는 이런 이제 반복적인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팔고 나서 그냥 치우지 마시고 나중에 떨어지는 걸 또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제가 다시 추천주를 갖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이런 전략을 계속 드릴 거니까 저는 수익 축하드리고 다음번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 기업이지만 요즘 장세가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박수 칠 때 한번 수익 챙겨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수익 실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자, 뭐 조정이 나오면 재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기회를 엿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기회를 엿볼 종목들 우리는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적풍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종목도 공개해 주시고 여러분들 수익 전략을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인데요. 자, 적풍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강의 내용,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네. 효성중공업도 물론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데 더 좋은 기업, 사람 또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고 어떤 강의인가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주를 제가 쉬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수익률들을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단기 급등할 만한 종목들로 준비를 좀 했고, 제가 평균적으로 수익 내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거의 뭐 20%대에서 그 전후 정도를 목표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 계좌에 한 20%대 이상의 한번 단기 반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과 함께 올해 연말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업종에서는 분명히 산타랠리가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섹터들을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은 올해 연말에 어떤 업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베팅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릴 거니까 기존에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도 참고하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전략은 뭐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연말까지 보는 전략이니까 여기에서 또 좋은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연말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기업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과 강의까지 모두 공개를 해주실 겁니다.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적풍 전문가님의 강의와 종목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적풍 전문가님의 강의 종목을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도 모두 무료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들으러 오시고 종목도 챙겨가시고요. 종목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니까요. 정답 여러분들 꼭꼭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는 로봇, 인공지능 AI 쪽이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지해 보시고요. 자, 오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문가님들이 준비해 오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바로 또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적풍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얼마 전에 또 에스트래픽 단기 시세가 아주 강하게 나와 주었거든요. 철도 관련주들 시세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네. 오늘 종목도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네네. 또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종목일까요? 네,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은 구색을 좀 맞춰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게. 앞서서 이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탄소 포집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그 빈쌀만 낭세자가 방한을 했었을 때 먼저 이제 협력을 좀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지금 사우디 이슈를 좀 같이 붙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좀 급등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거기에 좀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좀 기대를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 자체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썰전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충족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뭐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바꾸는 상한가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좀 상한가 내용이 무음극 2차 전지 개발에 대한 그 자체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음극 2차 전지가 이제 그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배터리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주행 거리를 한 번 충전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이슈를 달고 뭐 2차 전지에서 무음극 그 배터리 아니면은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포집 기술 친환경 이슈 분야 이런 쪽에서도 이제 뭐 양방향으로 맞닿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많은 상승세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들이 충분히 또 거친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을 이런 저항선을 넘는 이런 추세 전환들이 지금 나오는 시점이고 지금 12,000원 부근에다가 매물대를 계속 갖다 붙이면서 이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종목을 12,000원 아래쪽에서
최대한 낮게 사는 게 이제 미션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가까이 붙여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2차 매수를 할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봉 매수, 거래량이 없는 조정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아래쪽으로 10,000원으로 저는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위쪽으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저는 16,500원까지 매물대 부근대까지 목표가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린 케미칼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6,500원. 와, 여기까지 뭐 단기 급등 나오면 정말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으로 하단 구간 잡아주셨고요.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일단 뭐 로봇이다, 인공지능 이쪽 분야인 거는 어느 정도 느낌은 오는데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떤 기업인지 좀 힌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 기업은 이제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뉴페이스,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유명한 종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패기 있게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서의 그런 어떤 강한 시세들이 예상이 좀 되고 로봇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있을 미국의 CES에서 굉장히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지금 선취매한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제가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재료가 얼마 전에 그 사우디 쪽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왔을 때 스마트 시티 관련주로 잠깐 엮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어쨌든 사우디랑 연결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에는 단기 급등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로서 과거 사우디 관련주로도 엮였던 적이 있었던 종목임을 말씀드리고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전략과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뭐 이제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미국 CES를 앞두고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해주셨잖아요. 뭐 앞서도 말씀을 잠깐 이제 해주셨지만 CES가 이제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이제 날짜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플랜을 잡아볼 만한 일정이 있을까요? 뭐 며칠 정도까지는 올라갈 만하고 며칠 전까지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이제 CES가 올해로 예제를 들어보면은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 달부터 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딱 그 재료가 터졌는데 그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3월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엄청나게 좀 긴 재료가 된 상태여서 올해도 일단 그거에 준하는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단기 시세로 보기에는 좀 로봇 테마가 굉장히 큰 재료가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월 정도부터 움직임이 나오던 이 움직임이 3월까지 쭉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CES를 앞두고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지금 시점, 지금 또 11월 말이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아주 적합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의 이 급등락을 우리가 노려봤을 때 지금 또 상승의 기대를 걸어본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신규 상장주, 심지어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 관련주로도 부각되는 종목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오늘 이 종목 놓치지 말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공개되냐고요?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어지는 8시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로봇주 공개되니 모두 챙겨가시고 정답 맞추셔서 커피 쿠폰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 설전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스탁에서 지금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치고 계신 신호주 대표님의 오늘 웰크론 선취매를 통한 단기 급등 수익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후속주는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